네,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너무 사진이 무섭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네. 아, 이거 제가 잘 안 넣었는데 원장님이 넣으라고 하셔가지고는 넣었는데 세 보니까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카톡에 그래서 중사원고 졸업생들 어머님들이랑 이 연락처가 한 3천 개가 넘어요. 그게 좋은 게 제가 이제 저는 입학 연도 기준으로 넣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우리 이제 입학한 애들은 2026 중산 이렇게 넣어요. 왜냐하면 학년으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계속 1학년, 2학년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머님들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그 학생들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일일이 보내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번에 1학년이라고 보냈는데 답장이 갑자기 중산 2022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은 보면 이제 그 형제가 다니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객관식 서술형 이렇게만 분석을 하는데 객관식도 사실은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해마다 경향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또 이제 매번 시험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은 복잡하다 싶으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해당 지문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만들어주는 쌤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제 교재가 많은데 이걸 통해서 합니다. 몇 가지만 이제 어머니들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중상고는 이렇게 객관식이 이렇게 되는데 어쩔 때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점수가 높은 게 있죠.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교과서 문제들이 배점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배점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비중을 좀 두시는데 오히려 교과서 문제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몇 가지 유형만 보여드릴게요. 지문 요약이 지금 5개라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서술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객관식에도 그 제 책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이 원장님이 예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일단 이거를 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객관식 요약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약은 서술형이 핵심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빈칸 삽입이라는 유형은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는 그 고난도 유형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빈칸을 주고 그 아이들이 처음 보는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지문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유출을 해서 빈칸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빈칸 추론이 가장 이제 어려운 유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내신 시험에서는 빈칸 추론이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 범위에 우리 공부한 지문을 그대로 내는데 여기에다 빈칸을 뚫어 놓으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틀려요. 왜 그럴까? 그대로 뚫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밌는 문제인데 이제 사실은 중상고도 요즘은 거의 그렇게 내요. 빈칸을 뚫으시는데 빈칸을 원래 표현이랑 살짝 바꾸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뭐였냐면은 어 그렇죠. 어이구 물 있네. 자, 커스터머 원래 satisfaction이 아이들이 공부했던 그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에요. 커스터머 satisfaction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내시면 사실 이제 위에 세 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4번, 5번 중에 이제 헷갈렸어요. 사실 작년 중간고사 시험이 쉬웠는데 처음에 시험 받아보고 100점 너무 많이 나오겠다.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의외로. 자, 4번은 보니까 manufacturer satisfaction이 있고 5번은 customer contentment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contentment라는 단어는 satisfaction의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을 골라야 되는데 4번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 책 자랑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교재를 말씀드릴 건데 제 수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교재가 아주 중요한데 매주 나눠드리는 교재가 있거든요. 매주 나눠드리는 기본 트레이닝북이랑 매주 이제 또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미니 핸드북을 만들어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단어들을 정리해줘요. satisfaction 동요 딱 하나 있죠. contentment. 이거를 공부한 친구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자, 어법은 점점 문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법 문제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무리는 거였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법 시험이 1학년 4번 시험 보는 동안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1년 내내. 근데 작년에는 다시 어법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원래 중상권 한 번 시험 보면 어법이 보통 이제 서너 개씩은 나오는데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2문제, 그 다음에 3문제, 4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법은 어느 학교에나 출제가 되는데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중상권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교재 지문인데 자, 문장을 A, B, C, D, E, F, G, H 부교재에 나오는 거의 문장 전체를 밑줄을 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A에서 H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포함한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거.
이게 사실은 중상고 문법의 이제 시그너처 문제예요. 해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 실제로는 제가 내신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봐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법 문제를 어떻게 푸냐? 외워서 풀어요. 외워서 풀어요. 부교재 지문을 외웁니다. 외운 다음에 내가 여기 시험 나온 거랑 봐서 내가 외운 거랑 틀려서 다르면 그럼 틀렸겠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중상고 시험은 여기 지금 8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5개는 그대로 냈는데 3개 정도는 문장을 변형을 했어요. 문법을 살짝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변형한 3개 문장의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3개였던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개 차이로 틀려버리면 아이들이 부분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너는 그게 문법 개수 잘 맞춘다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고백하는 건데 저는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찾은 문법 개수에 무조건 1을 더해요. 그럼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랑 비교해 보면 너무 단적으로 드러나죠. 수능은 이렇게 지문 하나가 있으면 문장도 아니고 단어에 5개의 밑줄을 친 다음에 틀린 거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같은 문법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근데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 4년 전에 그다음에 이제 4,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중상고 내신 할 때 그때는 이런 문제가 한 번 시험 보면 서너 개씩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유형이었는데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그 모든 학교에서 어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객관식 이게 보통 2점, 3점, 2.5점 정도 나오는데 중상고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배점이 좀 낮아요. 객관식. 그래도 2점 몇 점이거든요. 작년에 중상고 1등급 컷을 보면은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전교에서 영어를 30등 정도 하면 1등급이 나오는데 96, 96, 94, 96이었어요. 작년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긴 했는데 96, 96, 94, 96을 맞아야지 전교 30등 안에 들고 1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3점 깎여버리면 뭐가 문제냐? 서술형에서 1점만 깎여야지 1등급이 나오겠죠. 2점이 깎여버리면 95점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이게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은 1등급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킬러 유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목적, 요지가 무려 7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 중간고사 기준인데 주제, 목적, 요지가 다양하게 뭐 영어, 우리말 쓰면서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유형은 아니죠.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문맥상 의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문맥상 의미는 그 수능에도 한 문제 나오는 유형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독해 지문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중상고에서 이걸 내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 범위다 그러면은 지문을 막 달달달달 외우는데 사실은 그 지문의 의미도 정확히 모르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지문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학력평가 3월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학력평가 4일 4일 이제 장문 독해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 통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모든 게 숫자로 치환이 됐는데 예를 들면 어디에서 무슨 뭐 이스라엘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몇 명이 죽었다. 우리도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걸 갖다가 사실은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런 고통과 눈물이 있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상당히 깊이 있는 좋은 지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을 밑줄을 쳐가지고 의미를 이제 물어보는 걸 됩니다. 자, 이거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서술형이 중요한데 서술형은 보기 전에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시대인지에서는 이걸로 했었는데 원장님이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자 여기를 보면 사쪽을 펴보세요. 사쪽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객관식이 중요하긴 한데 객관식에서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감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중상고 내신 경향 3번 서술형 여기를 한번 펴보시고요. 자, 중상고 시험은 일단 어머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상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제가 10년 동안 중상고 내신 하는 동안 7분이 계세요. 7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다른 학교로 가셨고 6분이 지금 돌아가시면서 하시거든요. 1학년, 2학년을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3학년은 거의 이제 좀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담당을 하시는데 어떤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하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상고 선생님들은 해마다 뭔가 신유형을 개발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작년 시험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또 새로운 신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1학년은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시는가 세 분이 담당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이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속담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머님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 4년 전만 해도 중상고 영어는 속담 공부해야 한다더라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중상고 1학년 영어 시험에서 속담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수능에서는 속담이 안 나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시험에 속담을 안 내는데 중상고에는 속담에 정말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조예가 깊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집에 진짜로 영어 속담 사전이 5권이 있거든요. 일본 거까지 사다가 보는데요. 없는 걸 다 내세요, 정말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1학년을 담당을 하시면 속담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그 선생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2023년, 2024년 재작년에는 그 선생님이 잠깐 1년을 쉬셨어요. 하고 학교에 나오셨는데 야, 그 선생님 요즘 수업 안 하시냐? 물어보니까는 상담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그 선생님이 2학년을 담당을 하셨어요. 1학년을 주로 담당하시는데 근데 2학년은 원래 그 영어 같은 경우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 특히 아무래도 수능에 좀 더 가깝게 출제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데 2학년 가셨으면 설마 속담 안 내시겠지 그랬는데 작년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4번 시험 보는데 속담이 꼭 2문제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좀 중상고 가는데 그 선생님 1학년 나오는데 속담 공부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속담도 어떻게 내시냐면 시험 범위 이제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지문을 준 다음에 당연히 시험 범위의 지문이에요. 시험 외 지문에 속담은 안 냅니다. 이 지문의 주제랑 가장 가까운 속담은 이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랑 가장 가까운 속담을 내시거든요. 근데 이 속담을 내시는 그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속담도 물론 이제 오답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정답으로 나오는 속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서당계 3년이면 스풍어를 읊는다. 저도 생전 처음 본 속담 같은 거를 내시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그럼 버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그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면 제가 그 시험 범위 지문 중에 속담 관련된 거 나오는 거를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속담 사전 몇 권 있다고요? 제가 진짜 5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해마다 좀 변동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술형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휘, 어법, 영작, 요약 나와 있는데 원래 어법이랑 영작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영어 내신 서술형에서 어느 학교 전국의 어느 학교나 다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2해 동안 중산고 1학년 시험에서 어법 영작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어법 영작을 통틀어서. 그래서 점점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중산고 영어 선생님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보이세요? 지문 단순 암기로 해결 불가. 항상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시는 게 자, 시험 범위 지문 외워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 낼 거야. 이게 중상고 선생님들 입에 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 우리 애들도 지금 중학교 때 영어 내신은 사실 암기를 하잖아요. 암기가 이제 내신의 기본이라 생각을 하는데 중상고 영어 내신은 암기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암기를 할 시간이 되고 암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암기를 해서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암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 킬러 유형들을 보면은 사실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게 킬러 유형이냐? 아까 객관식 중에는 사실 어법 틀린 거 개수 고르기인데 자, 어법 틀린 개수 고르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체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서너 문장 정도는 변형을 한다 그랬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조금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영어 뜻풀인데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아이고.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그,
중상고 서술형 문제 중에서 올해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유형은 이 유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중상고 영어 내신에서 지금 동안 이제 한 7년, 8년째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인지 같이 보시면은 시험 범위에 있는 이렇게 지문을 주신 다음에 자, 그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 안에서 영어 풀이를 갖다 이렇게 몇 개를 주십니다. 이 문제 이제 4개를 주셨네요. 그래서 A, B, C, D를 준 다음에 A, B, C, D 영어 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적는 거예요. 찾아 적는 겁니다. 상당히 조금 이제 신박하죠. 이게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첫 해 나왔을 아이들이 이제 신유형이니까 좀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저 유형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지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알파벳 7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떻게 영영풀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적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금방 해법을 찾았어요. 지문 안에서 알파벳 수 6개로 있는 단어를 갖다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단어들 중에서 저 의미랑 가장 가까운 거를 고르는 겁니다. 그 갑자기 정답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딱 4단어를 우리말 4글자를 썼는데 그 다음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변형 가능. 즉 본문에 있는 단어를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그 단어에서 변형이 가능해요. 변형이라고 딱 큰 것도 아니고 변형 가능. 변형될 수도 있고 변형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본문에 persis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찾아서 써야 될 단어는 persistence를 쓰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조금씩 영영풀이 난이도가 높아지다가 작년에는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첫 해 나왔던 유형이에요. 첫 해 나왔던 유형입니다. 사실 작년 중상고 영어 시험은 최근 몇 년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게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영영풀이 유형은요. 영영풀이 유형은 1학기 때는 저렇게 이제 그 서술형에서만 나왔었는데 2학기 때 기말고사 때 객관식으로 나왔어. 중간고사 때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문 있으면은 그쵸. 여기에서 이제 5개의 단어의 밑줄을 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영영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자, 사실 일반적으로 객관식이랑 서술형 그러면 서술형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영영풀이 유형은 사실은 객관식이 더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더군다나 이제 작년 2학기 때 2개를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1개를 고르라고 내셨다가 기말고사 때 2개를 고르라고 내셨어요. 그 바람에 사실은 정말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2학기 중간고사 때 사실은 97점 맞아가지고 이제 2학기 이제 기말고사 잘 보면 1등급 받을 수 있던 친구들인데 2개를 골라야 되는데 1개씩만 골라가지고 진짜 이 문제를 근데 4개인가를 내셨거든요. 4, 5, 6, 7, 4개를 내셨거든요.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영풀이가 중상고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자,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중요한 거는 서술형에서 중상고에서는 요약이 나오는데 요약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약이 2가지 유형. 한 가지 유형은 자, 첫 번째 유형이에요. 지문을 준 다음에 요약문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주십니다. 문장을 주고 문장 중에 A, B, C 이렇게 단어 빈칸을 한 2개, 3개 정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이렇게 채우는 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는데 이렇게 옆에 그 단어의 영어 풀이로 좀 힌트를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 이 유형은 중상고 지금 시험에서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특히 중상고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 유형이 이제 핵심 유형으로 바뀝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신유형으로 나오신 게 이런 유형을 내셨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유형이에요. 자, 뭐냐면은 지문을 준 다음에 요약문을 주는데 요약문을 갖다가 다 주지 않으시죠. 요약문을 갖다가 일부만 이렇게 준 상태에서 밑에 있는 보기에 있는 적절한 단어를 배열을 해서 요약문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요약문을 완성하는 것. 중상고는 영작 시험을 낼 때 사실 이제 작년에는 1년 동안 순수한 영작 문제는 안 나왔는데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완성해야 될 영작 문장이 있으면 그 영작 문장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다 주세요. 다 주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스크램블로 섞어 놓고 그 단어들을 갖다가 배열을 해서 영작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재작년까지 나오던 영작 스타일인데
작년에 선생님들이 이거 갖다가 이제 완전 한 단계 진화를 시키신 거죠. 기본적으로 요약문으로 만들면서 배열을 통해서 영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아이들이 완성해야 될 문장의 우리말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게 신유형으로 나오면서 무려 시험에서 서술형 배점 중에 서술형에서 그 중상고 같은 경우는 보통 20점씩 배점인데요. 그 중에서 10점 이상씩을 차지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누군지를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이 문제가 올해도 사실은 꼭 나올 건가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작년에 신유형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서술형 20점 중에 거의 10점이 넘는 정도 많은 비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제 중상고 킬러 문제 유형들 중에서 단기간에 완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 이 유형이에요. 자, 이 유형들은 단기간에 완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을 통해서 영작을 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요약문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작년에 이게 1년 내내 나오다 보니까 2학기쯤 되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다 해냈거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처음 나왔을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중상고 영어 내신은 사실은 이제 해마다 조금 이제 유형이 변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리고 재밌는 게 중상고는 1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보면 그해 1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그 자주 출제되는 유형 같은 것들이 1년 동안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겨울 방학 때 내년 우리 이제 3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아이들 중간고사 보면은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을 안 드려요. 장담을 드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니들이 조금 공부량이 좀 많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상고에서 나왔던 모든 유형들을 다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일단은 그러면 올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주로 출제를 하시고 어떤 유형이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유형으로 자료를 줄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상고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이 올해 핵심이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4대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중상고에서 가장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유형들이고 가장 어려운 유형들이고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유형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법입니다. 자, 좀 빨리 할게요. 어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개수를 고르는 건데 자, 일단은 거기서 물어보는 문법 사항은 수능 필수 어법 중심이긴 한데 중상고만의 문법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단어 문법이죠. 단어 문법이죠. 근데 중상고는 문장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을 변형을 하시는데 약간 이게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정직한 변형이 아니에요. 조금 이제 그래서 안 좋은 표현 쓰면 좀 지저분하게 변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한다라는 것 갖다 조금 캐치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은 이제 시험 기간 중에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제가 나눠드린 교재 중에서요 그 인쇄 받은 것 중에서 이 책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걸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어머님들 힘드시죠? 설명회 다니시느라고. 저도 사실은 오늘 설명회를 아침부터 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좀 사실은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자, 제가 그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매주 수업을 할 때 나가는 교재가요. 기본 교재가 6개예요. 6개입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저기 제 사진 있는 것 중에서 네, 여기 12쪽을 보시면 됩니다. 12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참고하시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큰 책이 트레이닝북이에요. 트레이닝북.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하는 교재예요. 거기 이제 보면은 이따 나가실 때 제가 몇 권 놔뒀는데 올 칼라입니다. 콜라인데 이게 아니고 이 지문을 잘 보시면은 제가 다 칼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애들 오기 좋으라고 울긋불긋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문법 출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랑 녹색은 이제 어휘인데
각각의 지문에서 이제 예를 들면 관련된 어휘들을 제가 색깔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보라색 문장은 옛날 기준으로 영작 많이 나오던 문장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영작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은 이거를 바로 이제 아이들이 직접 테스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교재 트레이닝북이 한 권. 그 다음에 책장사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니북이에요. 미니북. 대치동에서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번 주에 나간 범위에서 지문들을 갖다가 교과서든 부교재든 가장 앞부분에는 지문들만 먼저 정리를 해줘요. 이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옆에 동의어가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으로 주제문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밑에도 다 주제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이번 주에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단어, 이번 주 나왔던 시험 범위 단어를 이게 단어장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상고에서는 영영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 영영풀이를 써놨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데요.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 교재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경원 선생님이 교재가 좋다 그러는데 그냥 예뻐서 좋은 건가? 뭐 얼굴은 못생겼는데 교재만 예쁘냐? 그게 아니고 제 과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3권짜리인데 한 권으로 제가 묶어서 편집을 했어요. 그냥 이거 내려놓고 얘기할게요. 사실은 마이크 안 쓰면 목소리가 더 좋은데. 자, 기본 어사이먼트. 자, 넘기시면 이제 백제, 객관식. 그다음에 더 넘기시면 뒤에 서술형 올인원. 그러니까 지금 어사이먼트, 객관식, 백제, 서술형 올인원 이게 3권이 매주 나가는 과제 세트예요. 과제 세트. 그 중에 어사이먼트는 지금 우리 애들 올라가서 내년에 바로 이제 뭐 올해죠. 3월달에 교과서 1과 중에 레벨 1은 제가 다 실어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중상고 시험에서 문법 틀린 개수를 갖다 못 맞히면은 1등급 못 만든다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그거 전용 교재입니다. 제가 중상고에서 일타로 떠오를 수 있었던 핵심 교재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그냥 보이면은 그냥 멀쩡한 종이로 돼 있죠. 잘 보면 여기가 문법이나 문맥상 어휘가 틀린 게 아주 많아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게 제가 이거 특허 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사실은 뒷페이지에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중상고 선생님들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요즘은 암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틀린 거 개수를 풀 때는 어느 정도 지문이 숙지가 돼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교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지문을 통암기를 하라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서 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어휘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고를 수 있으면 그게 암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지문 전체를 통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레벨 2가 있습니다. 레벨 2는 이제 제가 중상고 스타일에 맞춰서 이거 갖다 변형을 또 한 거죠. 변형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레벨 1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2주의 백제라는 거는 아까 이제 분석을 해서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해마다 분석을 하고 매번 시험마다 분석을 하는데 중상고 객관식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각 지문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2주의 백제예요. 근데 실제로 매주 100문제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번 주는 75문제가 될 때도 있고 뭐 80문제가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핵심적으로 객관식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사이먼트는 상위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이 이제 2주의 백제는 중위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올인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공부한 그 시험 범위 지문에서 중상고 서술형 나올 수 있는 핵심 유형 3가지를 갖다가 다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방금 본 것처럼 이제 배열형 요약,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집어넣는 요약,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영영풀이 찾는 것까지 한번 어머님들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갖다 줘도 좋고요. 이 교재를 그러니까 이게 3권짜리거든요. 이 5권 교재를 매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솔직히 이제 중상고 내신을 하면서 학기 중에는 시간이 안 나요. 정말 그 개인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 교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2년씩 이렇게 듣고 나서 보통 3학년은 중상고 3학년이 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지가 한 3, 4년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상대평가할 때는 3학년까지 했는데 3년 제 수업을 들으면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영혼을 갈아넣은 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만든 교재가 아니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컨텐트먼트 같은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통과 선생님 그 조교들 두 분 보셨죠? 다 제 수업 듣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재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개강을 할 때는 그거 플러스 문법 교재랑 이렇게 어휘 교재를 제가 또 만들어 드립니다. 이 문법 교재를 보면은 밖에 나가면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수능 내신에 필요한 모든 문법을 다 정리해놨어요. 이거는 근데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되지만 사실은 찾아보기용 교재예요. 찾아보기용 교재.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사실은 중상고 시험범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재 중에 밖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7 플러스 1 수업을 하는데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 보충 수업을 2번이나 더 했어요. 온라인 보충 수업을 2번이나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사실은 저는 수업 핵심이 그러니까는 어떤 지문이 나오면 교과서나 부교재가 있으면 거기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짧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수업 진행하면서 문법 예를 들면 무슨 뭐 동사 자리라든지 수의 일치라든지 그런 내용을 직접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한테 문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문법 공부 잘하고 온 아이들도 있지만 문법 공부 안 하고 온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재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왜 뭔 얘기를 하다 나왔지?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4대 유형별로 이렇게 제가 다 준비를 해드리고, 다시 잠깐 보시면은 이 4가지 킬러 유형 중에서 다 어차피 이제 3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면 3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7주 동안에 그 시험 범위에서 모든 문제를 만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단기간에 안 되는 게 어법은 물론 이제 이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어법이 사실은 이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어머님들 아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문 단어 넣기 이거는 사실은 한 달 준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큰 차이는 못 느껴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감을 익혀가고 계속 이제 중상고 2학년까지 보면서 해가면 되는 거고 2번, 3번이 중요한데 영어 뜻풀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상위권 친구들은 잘합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 이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왜냐하면 영어 뜻풀이라고 하는 게 암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 같은 게 있다고 치면은 이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뜻을 풀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무한대가 있죠. 무한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한 3, 4년 전, 4, 5년 전에는 중상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영영사전을 제가 알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대로 내주면은 거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그 해결했거든요. 좀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요즘 이게 안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놈 AI 때문이죠. 자, AI에다 챗GPT에다가 퍼시스트 영영풀이 좀 해봐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다. 10분 후에 다시 해봐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하죠. 또 재미나 해보고 해봐 그럼 또 다르게 하죠. 이게 영영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로 뜻풀이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서 즉 어떤 단어의 우리말 뜻은 아는데 영어 뜻풀이에서 그거를 매치가 안 되는 레벨이 딱 있어요. 중위권 특정 레벨 이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이제 2월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배열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 중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 건데 1학기 때부터 중간고사 선생님 저 요약문 배열 때문에 미치겠다고 객관식 다 맞았어요. 선생님 서술형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요약문 배열에서 6점 나갔어요. 그러면 1등급 안 나오거든요.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무조건 문제를 많이 주고 많이 풀게만 시켰거든요. 근데 1년쯤 하다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이걸 풀게 하는 방법을 저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단은 이제 시간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정규 강의는 사실 이제 세 반입니다. 여기는 목 1인데 SNT에만 2개 반이에요. 원래 SNT 목요반 하나 그다음에 시대인재 월요반만 하려고 하다가 어머님들 막 일요반 만들어 달라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일요반 하나 더 만들었어요. SNT에서 목요반, 일요반 2개 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긴 없지만 시대인재에서 월요반이 있습니다. 3개 반은 수업 내용 똑같아요. 교재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월 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를 하는 거고 2월 달에 어차피 우리 아이가 뭔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내신을 할 거면 사실은 중상고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험이 너무 달라요. 학교마다 너무 다르고 대부분의 지금 겨울방학 수업은 이제 수능이랑 내신을 갖다 같이 하기 때문에 수능 내신에서 공통된 부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이 지금 프리 중상 코스를 들어주시면 좋다. 프리 중상 코스는 SNT에서만 지금 월요반, 목요반 2개가 있는데 4회를 진행할 거고요. 이때 뭐 한다? 첫째, 문법 틀린 개수 찾는 거를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근데 문법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거 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책을 주죠. 이 책을 주고 애들한테 이제 공부를 해오게 하고 수업 시간에 진짜 이제 틀린 개수 고르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영풀이에 대해서 감을 갖다가 확실히 애들한테 잡게 해줄 건데 단어장에 제 모든 단어장에 영영풀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 영영풀이로 되어 있는 단어 퀴즈를 보냅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은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고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무조건 아이들한테 이 단어 퀴즈를 보내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올해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숙제를 잘해오는 학생들도 수업이 월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다 숙제를 해요. 90%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 다른 과목 탈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제가 방학 중 교재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요일별로 날짜까지 정해서 월요일 숙제 이렇게 적어놔도 그거 다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영어라는 건 외국어기 때문에 정말로 신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지금 시험에 나왔는데 그 단어를 갖다가 내가 지금 시험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안 봤어도 영어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한 애들은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영어 공부가 소홀히 돼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 단어를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게 그거를 중상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 뜻풀이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조금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배열형 요약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처음 보면은 어려운데 작년에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올해 적어도 이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조금 이거를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시키는 방법을 지금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좀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방학 때 이렇게 이제 프리 수업 들어주셔도 이제 시간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수업 들으면은 제가 좋은 수업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도 저 오전에 그 시대인재 갔다고 하면서 좀 오늘 제가 조금 정신이 좀 없는 편인데 그래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목별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온 점수가 애들한테 앵커링이 돼요. 앵커링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다치되는 건데 그게 자기들의 기준점이 돼요.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받은 애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2등급이 나와버리면은 그래서 1학기 전체 2등급이 나와버리면 나는 영어는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어머님들도 설명회 다니시느라 힘드시고 저도 설명회 하느라고 힘들지만 설명회 다니시면서 잘 듣고 좋은 수업 고르셔야 돼요. 제가 제 수업 홍보 하나만 하면 저는 정말 자신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 저는 1학기 중간고사 개강 학생보다 무조건 2학기 기말고사 학생 수가 많습니다.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 1학기 중간고사 듣고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기말고사 때. 2학기 때 더 많이 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점수를 갖다가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이미 예를 들면 중상고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 컷이 96, 96인데 1학기 중간고사 때 90을 맞아버리면 기말고사 100점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진짜로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신은 사실은 교재가 핵심이에요. 교재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데 저의 수업은 저는 이제 그 아이들 클리닉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중상고 다 졸업생들이 제 조교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뭐 통과 선생님도 그리고 계실 거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보통 수업이 6시부터 9시까지 끝나면 그날 끝나고 10시까지는 무조건 제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이제 그 클리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평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수업을 하러 나오거든요. 제가 수업하러 나오는 날 수업하는 학원에서
무조건 같이 데리고 클리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 수업할 때 누가 클리닉을 하냐? 조교들 해야죠. 그래서 조교를 뽑을 때 저는 중상고 졸업생 중에서 중상고 영어 내신 1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만 뽑아요. 이따 조금 이따 이제 학생들과 이제 대화 시간 가질 텐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좋은 선택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제 좋은 수업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